가리온 1구역,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같은 경우가 조정의 타이밍을 활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락한다 이러면은 겁을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하락이 진짜 일어나고 조정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진짜 있는지, 그 지표와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맞다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다, 나 이제 집 팔아가지고 이제 무주택으로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의 진입은요, 그냥 상승의 바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정의 타이밍을 활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부동산 124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6월달 통계죠. 지금 0.22%, 지금 매매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좀 KB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전세가는 떨어졌다가 전체적으로 서울은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하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는 이게 전세가고 이게 매매가예요. 네. 매매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은 신도시 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둔화가 좀 되고 있다. 이걸로 그냥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의 주요 도시의 매매 가격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되게 재밌는 양상이 일어나는데, 강남은 지금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런데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내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작년 같은 시장은요, 강남 쪽의 상승률이 강북에 있는 일부 지역보다 더 낮았거든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보면은 노원, 은평, 관악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떨어졌으면요, KBC도 비교해보고 한국부동산원도 비교를 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노원을 기억해야 되는 건요, 첫 번째는요, 작년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실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노원 같은 경우는요, 지역의 발전선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인지해야 돼요. 노원은 2040의 서울 플랜의 지천계획과 지중화 계획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데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노원하고 도봉 쪽이죠. 그리고 신경제 중심으로 이미 아레나 복합 단지가 진행 중이고, 창동 차량 기지랑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인접한 도봉 창동에서도 GTX C 노선과 강남 연계성이 좋아지고 KTX나 SRT도 진입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의 입지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 하급지의 변화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들이 조정된다고 판단될 때는요,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부동산 124도 믿을 만한 통계긴 하지만요, KB랑 한국부동산원이랑 이걸 세 개를 전부 다 복합적으로 본 다음에 이게 조정이 좀 맞구나. 근데 이 세 개를 보면요, 노원은 조금의 조정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조금 둔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데는 진입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진입을 했다라기보다는요, 미래의 가치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진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생애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재정 상황에서 이걸 버틸 수 있는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도 있잖아요. 은평도 거의 0.05가 빠졌다고 나와 있죠. 우선은 은평에서는 가격들의 조정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일어난 건 맞는데, 은평도 본질을 봐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건요, 은평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얘도 가격의 움직임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얘도 피로감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얘가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나 입지의 변화들의 진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가리온 1구역 같은 경우,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연신내역 주변하고 불광역 주변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나오는 세대 자체가 거의 8,000세대, 9,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것들이 거의 관리처분 단계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주변에 변화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수색 증세 뉴타운의 은평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도 상황과의 연계성이 좋아져서 땅의 가치들이 진보를 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표류되고 있는 신분당선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은평 뉴타운의 가치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거 은평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성은 있습니다. 타이밍상에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요, 이 본질이 우수한 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진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서울의 하급지가 이 관악이죠. 관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관악도 부동산 114 기준으로 0.04 정도 빠졌지만요, KB 시세로 보면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질을 봐야 돼요. 신림선이 저번 주에 개통을 했죠. 근데 신림선에는 신림 1구역부터 3구역이 결합되는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속도가 빠른 거는 3구역이 위치는 안 좋지만은 3구역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2구역, 1구역이 가장 좋죠. 이런 순으로 있는데 이런 순으로 이제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봉천동도 4-1-2구역이라든지 1-3구역, 4-1-3구역이라든지 재개발 사업들이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그 동네에는 서부성과도 결합이 되어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들과 교통 호재까지도 결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부동산은 돌고 돈다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거, 너무 급하게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통계 지표로 신문 하나만 나오면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공포스러워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는 구간이 있으면요, 그 빠지는 구간에 지금 공포스럽더라도 입지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면요,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요, 내가 타이밍만 잘 잡고 매도를 하면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손해보지 않는 실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볼 때 평균을 보면 안 되고요. 이런 통계는 그냥 방향을 보고 확정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세부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접근하고 통계의 방향을 바라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하시면요, 늘 얘기 드리지만은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풀리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7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7억짜리 집을 새로운 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중과 때문에. 그러려면 현금 보유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택이 지금 2주택이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하락장에 사야지, 하나는 팔아가지고,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저번 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주택이 2주택인데 지금 대출이 7억이 있대요. 근데 지금 그 대출을 포함해가지고 하나 집이 한 12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 집을 팔아가지고 대출을 전부 다 갚고 다 해가지고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남기고 싶대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걸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는 다주택을 움직이는 것보다 자산 규모를 잘 기다리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산 규모를 축소를 하는 행동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로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주택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택이 한 세 채가 있어요. 근데 다 강남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경험이 충분히 있다면요, 그때는 상가랑 토지 정도는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가와 토지는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는 집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수요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토지는요 지역별 호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가가 그 호재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사실은 법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토지가 그 땅에 대한 게 계획관리지역이 뭘 지을 수 있는지, 조례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개발 행위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를 가지고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자산 규모를 축소하지 말되 만약에 내가 현금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요, 상가나 토지를 활용해도 됩니다. 거긴 또 대출도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개별성이 있고 중요하게 기준들을 내가 스스로 세워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지고 이제 진입하는 게 필요해요.